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트렌디하게 바꿔드리는 방송 주식 트렌드 진행의 김소정입니다.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갈팡질팡하는 시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이제는 정말 시장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시장에서도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들 두 가지가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방송 함께 하시고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부터 함께 공략해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까지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주식 트렌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우측 하단에 QR코드가 나올 겁니다. 생방송 50분 동안 띄워드리고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여기 네모난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어플 키시고 화면에 가깝게 스캔하시면 저희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증시 상황부터 공략해보기 좋을 만한 테마와 섹터들 공략드리고 있으니까요. 생방송 중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주식 트렌드 최근 수익률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장 최근 종목이었던 잉글 우드랩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9%라는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5월 25일에 공략을 해드렸고요. 지금 이 주식 트렌드 수익률 표를 보시면 모두 다 5월 달에 공략드렸던 종목들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저희 주식 트렌드와 함께 하셨더라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모든 수익률들을 가져가실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나 방송 공략주였던 종목도 상승이 나왔고 노란톡방 안에서 히든 종목들까지도 꾸준하게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잉글 우드랩이 24.9%, 또 최근에 공략 주셨던 SNS텍 역시도 11.4%를 기록하고 있고요. HLB 제약, 이 종목은 정말 단기간 안에 상승이 나왔죠. 지금 13.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방송 공략주로 제공해 주셨고 지금 14%, 사실 시가총액이 좀 있는 종목인데도 공략일 이후로 14%라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5월달 중에만 공략드렸던 종목들이 모두 다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6월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고 6월 시장에서도 수익 가져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주식 트렌드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종목씩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잉글 우드랩, 이 종목은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께서 실시간으로 제시를 해주신 종목입니다. 지금 5월 19일에 공략해 주셨고 정확하게 노란톡방 안에서 매수가 짚어주셨거든요.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매수 라인 정확하게 잡아주셨고 단 2거래일 만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함께 전문가님과 함께 노란톡에서 공략을 하셨더라면 이 히든 종목으로도 지금 25%라는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가 있었고요. 차트상으로 그렇게 수익률이 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양봉이 24%나 됩니다. 함께 공략하셨더라면 잉글 우드랩, 이 종목으로도 수익을 최근에 가져가실 수가 있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잉글 우드랩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께서 정확히 5월 19일 금요일에 이렇게 매수 라인 잡아주셨습니다. 7,400원, 6,700원 구간까지도 구간을 나눠서 잡아주셨고 실제로 바로 다음 날부터 상승이 나오면서 노란톡방 안에서 정말 잉글 우드랩 대박이네요 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수익 감사하다, 잘 가네요 라고 많은 분들이 직접 남겨주고 계시죠.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종목만 던져주시는 게 아니라 매수 라인도 정확하게 잡아주고 계시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노란톡에서 공략 주신 덕분에 24.9%라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방송 첫 번째 공략주로 제공해 주셨던 생방송 공략주였는데요. 이 종목 역시도 시가총액이 조금 있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14%라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공략을 하셨더라면 여러분들께서 최근 시장에서도 이 종목으로 14%가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가 있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생방송 중에 직접 공략해 주신 종목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매주 방송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죠. 재무 좋고 안정적인 종목들만 공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전문가님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가총액도 어느 정도 있고
또 이렇게 상승도 단기간 안에 보이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받아가실 수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공략 주셨던 SNS텍 역시도 지금 1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죠. 오늘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5월 4일쯤에 공략을 해주셨고 역시나 노란톡에서 정확하게 매수 라인 짚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빨간불 켜면서 지금 11.4%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저희 전문가님의 공략 시점을 보시면 공략일 이후로 계속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주고 계시다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HLB 제약 역시나 노란톡방 히든 종목으로 나갔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께서 실시간으로 노란톡방 안에서 매수 라인 정확하게 잡아주셨고요. 공략 바로 다음 날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함께 공략을 하셨더라면 지금 13.7%를 단 하루 만에 챙겨가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생방송 공략주도 함께 하시고 노란톡방 히든 종목도 받아가셔야 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이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께서 5월 16일에 이렇게 매수 라인 정확하게 잡아주셨죠. 1차 매수 라인과 2차 매수 라인까지 잡아주셨고 매수를 해야 되는 사유까지도 정확하게 남겨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렇게 바로 다음 날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방송 공략주와 더불어서 노란톡 히든 종목들은 이렇게 실질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입장하셔서 수익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수익이 너무나도 많아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SBB테크 역시도 노란톡방 히든 종목으로 나갔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5월 8일에 공략해 주셨고 지금 13.7%라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죠. 역시나 전문가님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13.7%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BB테크 역시도 5월 8일에 매수 라인 정확하게 잡아주셨죠. 45,500원에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45,500원 라인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이날 이후로 함께 공략을 하셨더라면 무조건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전문가님의 종목 또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도 함께 따라가셔야 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 트렌드 방송 공략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도 한번 정말 손쉽게 수익을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역시나 QR코드고요. 지금 보이시는 네모난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어플 켜시고 화면에 가깝게 스캔하시면 저희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생방송 50분 동안만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종목들 또 수익도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수익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주식 트렌드에서 공략드렸던 생방송 공략주들의 수익률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주였던 탑 머티리얼과 TCC 스틸이 118%, 7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죠. 사실 이 종목들을 보시면 재무도 괜찮고 차트도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드리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가져가실 수 있는 혜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선은 전문가님께서 국내 증시 일정과 해외 일정까지도 노란톡방 안에서 이렇게 짚어주고 계시고요. 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증시 일정과 맞춰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들까지도 세워주고 계시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종목 자료집을 제공해주고 계시죠. 실제로 전문가님께서 직접 섹터별로 재무를 분석하셔서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 공략해보면 좋을지 공략집을 제공을 해주고 계십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 모든 혜택들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방송 중에 빠르게 입장하시길 바랄게요.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트렌디하게 바꿔드리는 방송 주식 트렌드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양하준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굉장히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혼조세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느냐, 어떤 방향성을 잡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명확한 그런 선을 제가 오늘 방향을 제시해 드릴 텐데요. 단순히 뇌피셜이 아니라 자료를 근거한 여러분들을 충분히 이해하실 만한 자료들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양하준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만 출연을 하시는 전문가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방송이 없는 날에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휴대폰 카메라 어플 켜시고 여기에 가깝게 가져다만 대시면 저희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생방송 50분 동안만 입장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방송 중에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전문가님께서 지금 앞서서 앞으로의 시장 대응 전략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실제로 지금 너무 개별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너무 시장이 어려운 것 같아요. 앞으로 시장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우면 될까요? 네, 사실 지금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1월 달에 코스닥의 2차 전지가 테마 형성을 이루면서 사실 섹터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이제 테마성의 움직임이 강한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2차 전지 이후에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챗GPT, 그 이후에 이제 이어졌던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뭐 그 전에 이제 뭐 원전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섹터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났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동차 완성차 관련주도 우상향 패턴을 그리면서 강하게 반등세를 그려주고 있는 뭐 화신이라든지 PHA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면 뭐 현대차나 뭐 기아 이런 거를 배제하고도 더 강하게 우상향 차트를 그려주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보시면 이제 어떤 종목들이 반등세를 강하게 그리면서 우상향을 하느냐.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급등하는 패턴만을 워낙 좋아하시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 성향,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하고는 비교적 좀 안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종목들도 많아요, 사실.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최우선으로 안전하게 투자를 하면서 급락이 보이지 않고 지금부터 천천히 약간은 변동성이 나타나더라도 우상향 차트를 그리면서 강하게 지속적인 상승성을 이렇게 가진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비교적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반면에 막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막 갑자기 하루 만에 상한가하고 초급등하고 막 이런 종목들의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다소 안 맞을 수도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시즌부터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경기에 대한 우려, 이런 변동성에는 분명히 이제 그 알고가 축정이라고 하죠. 이제 정확하게 진짜 재무가 얼마나 좋은 회사이고 진짜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뛰어나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각되는 시장이 분명 올 거예요.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진짜 이제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어떤 종목이 잘 나올 것이냐, 어떤 기업이 진짜 잘 우상향 차트를 그릴 것이냐, 이거는 재무를 결국 재무로 비롯되거든요. 그래서 재무 좋은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고 지금이 기회라는 시장이라는 거를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지금 재무와 기업 가치가 중요한 시장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어제만 하더라도 전문가님 지금 엔비디아가 실적 호조를 자랑하면서 20%가 넘게 급등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로 그런 시장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 어떻게 보셨을까요? 엔비디아, 사실 제가 어제도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는 한미반도체하고 이 반도체주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지난 방송이에요. 지난주 방송을 보시면 정확하게 맞아요. 아실 텐데 네. 반도체들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죠. 맞아요. 반도체를 노려봐야 된다. 아니 제가 그 지난주에 그 강조를 드릴 때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 발표됐던 지표들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재고 자산에 대한 감소 지표를 봤었거든요. 결국 그거는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감산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드러나진 않아요.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내부적으로 분명히 이 통계적으로 나오는 지표들이 감산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결국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게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미증시에도 엔비디아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결국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같이 가는 흐름에 거기에 지금 대장을 해주고 있는 거 한미반도체가 굉장히 강하게 대장을 해주고 있었죠. 움직임이 강하게 상승이 나오니 안 빠져요. 그리고 옆에서 버텨주면서 이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실적은 좋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사실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노란톡에다 남겨드릴 때도 분명히 반도체즈 움직임을 보면은 엔비디아 실적은 잘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제가 남겨드렸었는데 이번에 확실히 이제 순이익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 매출 영업이익은 좀 적게 나왔어도. 근데 이런 종목들 결국은 지금의 흐름은 사실 거시경제를 조금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표를 좀 남겨드리고 싶어요. 이런 지표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고 혹시 소정 씨 들어보셨을까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순환변동치 네. 처음 들어봐요. 아, 처음 들어보세요? 일단은 경기를 반영을 할 때요. 경기 네. 종합지수가 있죠. 네. 네, 경기 종합지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 경기 선행지수가 있고요. 동행지수가 있고 후행지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경기가 선행지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앞으로 경기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예측하는 자료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바로 건설 수주액 같은 것들이 들어가요. 건설 수주액 뭐죠? 말 그대로 건설사들이 이거를 짓겠다라고 하면은 입찰을 하겠죠. 그 입찰을 하게 되면 따내는 거예요. 예를 네. 들어서 지금 뭐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 굉장히 핫했었죠. 네. 그러면 그런 어디에서 이제 그 입점을 하느냐, 어떤 건설사가 시공을 맡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건설 수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이 맡느냐 하는 게 이제 물량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그럼 짓기 전에 일단 수주를 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선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지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가요? 최근에 계속 수도권에 그래도 있죠. 반등을 해줬던 네. 흐름이었죠. 자, 코스피 지수와 건설 수주액 같은 경우에도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 지표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그 지금 집중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나왔는데 이번에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보시면은 2019년 이때 11월, 9월 이때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이제 거의 0.1포인트 차이밖에 안 난단 말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경기 선행지수 지표 자체가 외국인들이 투자할 때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요.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앞으로 반등해 줄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것이냐를 볼 때 보통은 경기 선행지수로 먼저 판단을 많이 한단 말이죠. 참고로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생소한 지수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경기에 선행을 해서 먼저 주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기에 선행을 하죠. 그 경기에 선행하는 게 뭐가 먼저 선행을 하냐? 바로 경기 선행지수가 먼저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사실 주가의 움직임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보시면 2019년 코로나 때 바닥을 찍었던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은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이탈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더 이상은 주가가 내려가도 크게 내려갈 폭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부채 한도 협상, 뭐 금리 인상 어떤 얘기가 나와도 됩니다. 이번에 만약에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안 된다. 물론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되겠지만 안 됐다 해서 주가가 폭락을 한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하셔야 돼요? 서영 씨 어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 그렇다면 네. 지금 경기 선행 지수 지표만 봤을 때는 네. 지금이 주가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저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네. 바닥에 가깝다. 어. 그러니까 바닥이라는 게 사실 정확하게 지금은 2200선이 바닥입니다. 2300선이 바닥입니다. 그 제가 봤을 때 어느 누구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이거는 주식은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경제적인 심리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요. 지금 보시면 이 선행지표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제 심리 지수가 들어가요. 보통은 이 선행지표 안에 7가지가 들어가거든요. 그 7가지 안에 경제 심리지수도 있어요. 자, 경제 심리지수를 보시면 지금 이번에 경제 심리지수 4월 달 발표된 거 보세요. 뭐였죠? 이게 5월에 발표된 건데 한 달 전 거를 발표를 하거든요, 보통.
지금 급격하게 증가한 거 보이시나요? 경제 심리 지수가 계속 91에서 9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에 93.8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국 경제 심리 순환 변동치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는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선행지수는 이제 후행적으로 조금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행지수가 발표가 이제 꺾여야 되겠죠. 지금 아직은 하락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다음 달, 다다음 달쯤에는 완전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반등을 한다. 그래서 제가 아마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3분기가 거의 바닥일 것이다. 3분기에서 4분기 정도를 바닥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 번쯤은 동행지수가 지금 심리가 안 좋단 말이에요. 한 번쯤은 꺾일 수 있어요. 근데 그때가 사실은 정점의 바닥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함정은 뭐냐면 지수는 그때가 바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종목들은 그때가 바닥이냐? 종목들마다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어디가 많이 눌렸느냐 이 부분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자 선행지수, 네. 동행지수, 후행지수 여기에서 중요한 함정이 있어요. 뭘까요? 자 선행지수는 동행지수하고 후행지수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보통 어떤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혹시 시장이 얘기하는지 좋지 아세요? 않을 때는 경기 방어주를 사야죠. 그렇죠. 경기 네. 방어주. 그게 바로 소비재예요. 네. 소비재는 필수 후행지수예요. 소비재. 네. 그죠? 그러면 선행지수는 뭐예요? 선행지수는 선행지수는 좀 기술주 이런 거 맞아요. 같아요. 기술주. 결국 그거를 투자하는 회사예요. 네. 자, 쉽게 여러분들이 외워놓으세요. 경기가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선행지수가 좋아지겠죠? 그러면 선행지수가 좋아질 때는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하는 종목들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투자하는 종목들이 바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이제 경기가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거의 바닥론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살아나고 있나요? 2차 전지 살아났었고 반도체 살아나고 있죠. 자동차주 살아나고 있죠. 투자 기업을 계속 늘렸던 현대, 기아 계속 투자하고 있죠. 삼성 반도체 계속 투자하고 있어요. 투자 기업들이 계속 살아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맞나요? 이해되시나요? 자, 동행지수는 뭘 해야 되나요? 동행지수는 이제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선행지수는 무슨 기업? 투자 기업. 동행지수는 무슨 기업? 생산 기업. 아니, 투자를 해야 생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생산했으면 뭐 하겠어요? 생산했으니까 소비를 해야죠. 그게 후행지표예요. 그래서 선행지수, 동행지수, 후행지수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내가 투자할 때 경기가 좋아진다? 선행지수, 투자하는 기업에 투자하자. 동행지수, 생산하는 기업에 투자하자.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 제일 늦게 반영하는 소비재에 투자하자. 그래서 음식료나 이런 필수 우리가 그런 의료 제품들이 있죠. 이런 기업들 제일 둔해요. 통신업이나 이런 것들 제일 둔하거든요. 움직임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투자하신다라는 걸 원칙을 세워놓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바닥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럼 지금 뭐 해야 될까요? 소정 씨? 지금 바닥에 가까우면 네. 투자 기업에 투자를 해야죠. 그렇죠. 이거예요. 이게 학습 효과입니다. 들으니까 너무 쉽네요. 그죠?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시면 지금부터 이제 바닥이다라는 논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가져야 되는 거는 투자하는 기업들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투자를 어느 기업이 어디에다 늘리고 있느냐. 그러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현금이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대해서 EV 에비타 값과 함께 비교하면서 계속 그 재무적인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노려야 되는 시기. 결국은 경기가 바닥을 쳤고 그 바닥을 친 상태에서 이제 우상향을 할 건데 그러면 우상향할 때 뭘 사야 되느냐. 이게 가장 관심 포인트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노려야 되는데 지금에 노려야 될 때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단 말이에요. 맨날 부채한도 협상이니 뭐 CPI니 이거 계속 얘기하면서 금리 인상 또 한다 만다 뭐 미국 부도난다 막 얼마나 두려워요 사실 얘기들이. 근데 제가 하나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부도 제발 나세요. 나면 우리는 땡큐입니다. 왜? 더 이상 주가가 크게 안 빠져요. 여러분들이 겁내시지 마시고요. 주가는 절대 그렇게 지나치게 과대낙폭을 보일 경우에 굉장히 큰 반등을 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IMF 때 막 난리 난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샀던 사람들 다 부자 됐습니다. 그때 샀던 사람들이 진짜 부자가 됐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통적으로 소정 씨 혹시 다우 이론 들어보셨어요? 그럼요. 저점과 고점을 계속 높여가는 거잖아요. 네. 네. 다우 이론에 보시면
네. 이 100년이 넘게 된 기업인데 이 다우 이론에 그런 게 있어요. 공포 때는 일반 개인 투자자하고 전문가하고 포지션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살 때 생각해 보세요. 보통 어떨 때 사죠? 보통 올라가서 급등하고 있을 그쵸. 때 따라 타죠. 그렇죠. 네.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 다우 이론 제가 이론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할게요. 자, 다우 이론에 보면 100년이 넘는 기업인데 저는 진짜 존경합니다. 와, 어떻게 이게 100년 전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이 심리를 탁 찾아내셨는지 정말 제가 존경하는 그런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거의 확신을 하면서 이 이론에 대해서 제가 그 바닥을 찾아내려고 엄청 노력을 해봤어요. 그게 이제 공포일 때 저는 이제 분할 매수를 한다. 이 관점이었는데요. 제가 사실 저의 투자에 굉장히 많은 그 변화점을 줬던 이론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였냐면 사실상 개인 투자자분들은 환희에 찼을 때 모두가 다 시장이 좋다라고 할 때 그때 풀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시장이 막 너도 나도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 철수, 영희 다 주식 사야 된대요. 지금 삼성전자, 신반전자 간다 막 이러면서 막 환호할 때 그때 산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다? 그때는 고점이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과열국면이에요. 그때가 여기에 보시면 강세 상국면, 과열국면이에요. 과열국면 이후에는 뭔가요? 이때 이제 일반 대중들이 굉장히 환호하는 시절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간다고 했어요. 9만 전자일 때 8만 전자 갔어요. 그럼 어떤 생각할까요? 와, 싸네. 왜냐면 이게 분산 단계거든. 왜냐면 9만 원, 10만 전자 간다 했는데 8만 원까지 내려왔으니까 빨리 사야죠. 세일하니까. 더 사야죠. 근데 더 빠져요. 7만 전자 갔네? 그럼 뭐예요? 공포스럽단 말이에요. 그다음부터는. 그죠? 근데 이제 7만 전자에서 끝나나요? 6만 전자 가고 계속 떨어지니까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포기하고 이제 손을 놔버려요. 그럼 그때는 누가 사냐? 전문가들이 산다는 거예요. 공포일 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 이거예요. 차트를 봤을 때 와, 이게 공포스러워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미 지금 주식시장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미 과열 국면이에요. 지금 그러면. 근데 지금 부채 한도 협상 안 된다라고 하지. 금리 올린다고 하지.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지. 나는 다 물려있지. 난 너무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런 시장에서는 단순합니다. 이제부터 시장이 좋아지는 국면만 남았구나. 그럼 지금 전문가들은 분명 사모으고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외국인들 엄청 사모은다고. 투자 기업들을 엄청나게 사모은다니까요. 이 심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1월 달에 우리 공포 심리일 때 누가 사모았죠? 10월 달 이후에 2200 코스피 2200 이하로 떨어지면서부터 외국인들 엄청 샀어요. 코스닥 엄청 사모으면서 그러면서 시장이 이렇게 끌어올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차익 실현 매물하면서 다 던질 때 그 개인 투자자를 다 사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발 이거 따라하지 말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 공포에 사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매출이 안 나왔어요. 매출이 안 나왔는데 이번에 안 나왔다. 그런데 앞으로 잘 나올 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 이거를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역대 최저로의 기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저렇게 강해요. 왜?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바닥을 쳤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기업들이 어디냐 이거예요. 2차 전지 안에서도 아직까지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재무가 굉장히 좋은데 아직까지 부각을 받지 못한 기업들, 지나치게 영업이익이 이번에 안 좋게 나와서 떨어진 기업들 너무 많단 말이에요. 사실 반도체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잘 노리셔야 진짜로 앞으로 보세요. 이제 3분기, 4분기 가면서 시장 강해질 때 그때도 여러분들 아마 공포심에 휩쓸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도 경기가 안 좋을 거거든요. 그래서 동행지수는 선행지수가 이제 반등을 시작했지만 동행지수는 아직도 내려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 말은 심리가 아직도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에 손이 가나요? 안 가죠. 근데 재무가 좋은 기업들은 그때가 기회다라고 하고 사야 돼요. 여러분들이. 손이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왜 어떤 기준으로 확신을 해야 돼요? 재무가 좋으면 되잖아요. 앞으로 성장성이 좋으면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이걸 앞에서 서두를 길게 말씀드린 이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금 계속해서 재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재무 좋은 기업을 찾아야 된다. 이런 기업을 자꾸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결국은 재무 좋은 기업들이 앞으로는 옥석 가리기예요. 어떤 기업들이
잘 가는지 한번 두고 보세요.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잘 갈 기업들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다가 뭐 내일 올라갈 테마주 급등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네. 대신에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내가 왜 매수했는지 이런 걸 알고 매수를 하시면 분명히 이번에 빠져도 자신 있게 매수하실 수 있다. 이거를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전문가님께서 앞서서 시황적인 부분부터 어떠한 종목들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짚어주셨죠. 전문가님께서 매주 강조하시는 재무가 안정적이고 튼튼한 기업들 위주로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실제로 전문가님께서 공략 주시는 종목들은 그렇게 급등하는 테마주라기보다는 안정적인 시가총액도 어느 정도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주고 계시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수익률 함께 살펴보시면 최근에 공략 주셨던 덴티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14%가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덴티움 이외에도 전문가님께서 노란톡방 안에서 HLB 제약 공략을 해주시고 바로 다음 날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님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좀 단기간 안에도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전문가님께서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장이 빠지나 올라가나 걱정 없이 투자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최근 장에서 잉글우드랩 정확하게 매수 라인 잡아주셨고 지금 24.9%라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노란톡방 안에서 매수 라인 정확하게 1차부터 3차까지 짚어주고 계시고요. 매일 시장 상황 살펴보시면서 그 시장에 걸맞는 종목들 공략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재무도 괜찮고 이슈도 좋은 종목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양하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어플 키시고 화면에 가깝게 스캔하시면 저희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오늘의 생방송 공략주도 알려드릴 거고요. 또 전문가님께서 매일같이 공략해보면 좋을 만한 노란톡 히든 종목까지도 공략 주고 계시니까요. 빠르게 입장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지금 앞서서 너무나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 전문가님, 네. 시청자분들은 그래서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냐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맞죠. 그게 정답이죠. 투자하면서 네. 사실 결국 그래서 어디에 투자해? 이게 사실 정답이겠죠. 네. 여러분들이 그걸 가장 원할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결국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결국 지금부터는 자신 있게 조금씩 계속 모아가세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에 내용 다 잊어버리더라도 결국은 이제 3분기, 4분기 계속 안 좋은 얘기 나오더라도 자신 있게 조금씩 재무 좋은 기업들 위주로만 모아가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그 주식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야 할 시즌이라는 것만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앞으로 시장을 이제 유심 있게 봤어요. 그러면 2차 전지가 점유율을 높이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실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있죠. 그럼 그 배터리 3사가 지금 투자를 어디다 하고 있느냐. 사실 제가 이제 그 LG가 핸드폰 접으면서 로봇 사업할 때 제가 그때 로봇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왜냐면 그때 그 LG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핸드폰을 접으면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집중 공략해 나가겠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때 뭐였냐면 그게 이제 자동차 전장 쪽하고 그 다음에 로봇 쪽이었거든요. 그 자동차 전장 쪽, 저는 LG전자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두산이라는 기업도 여러분들이 살 게 없잖아요. 정말 삼성전자나 두산이나 LG나 이런 것도 사셔도 됩니다. 왜냐면 정말 그런 기업들 조금씩 그냥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 보세요 한번. 그런 것도 충분히 좋은 투자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성이 무엇이냐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쉽게 자꾸 여러분들이 테마 이거 뭐 다음날 뭐가 급등해 뭐가 급등해 이런 것만 쫓아다니지 마시고 제발 진짜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느냐 이거를 좀 제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도 그거를 그렇게 안 하면 워낙에 원망을 들으니까 저도 이제 매일 어떤 이슈들인지 다 체크해서 남겨드립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제가 그날 이슈들 다 체크해서 드리고 일정표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 다 남겨드려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앞으로 시대가 가고 있는 방향성에 따라서 기업이 진짜 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알짜 기업들이 어디냐, 이걸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시대는 결국 전기차하고 수소차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실상 전기차하고 수소차로 가면서 특히나 거기에 맞물려서 보안도 엄청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안이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보안은 또 너무 길어져요. 그러면 시간이 제가 또 방송 시간이 너무 부족해. 그래서 보안은 제가 네. 다음 시간에 아, 제가 보안은 보안에 빼고 대해서 그럼 네. 오늘은 전기차와 수소차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쪽으로 해서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전기차 쪽도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고, 그리고 지금 테마 성격 이루면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조정을 받은 다음에 최근에 또 리튬 관련주들이 또 어제 급등을 보이고 막 이렇게 움직였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기술적인 반등 뭐 이런 거 말고요. 진짜 그 기업이 가고 있는 방향성과 재물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 재물을, 그 종목을 투자하실 때요. 그 종목을 보시면 어떤 그 차트를 보고 보통은 매매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차트에는 굉장히 많은 함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차트는 사실상 숨길 수 없는 게 거래대금과 결국은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새땡이라는 큰 손들이 결국 나갔냐 안 나가느냐를 우리가 보통 판단하고 이거를 매매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매매를 하면 확신이 없어서 한번 흔들잖아요. 그럼 한번 흔들 때 대부분 다 손절을 해요.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흔들 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매도하실 거예요? 아니면 나는 싸니까 더 살까요? 싸니까 더 사겠죠. 자, 근데 이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1분기의 영업이익이 최대치로 조금 나쁘게 나왔어요. 근데 적자를 봤느냐?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에 원래 기업이 실적이 너무너무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번에 1분기에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영향으로 그랬어요. 중국이 지금 리오프닝을 하고 나면서 그 전까지 이제 사실상은 계속 옥죄어 놨기 때문에 돌아다니진 않았죠. 그러니까 사실상 LFP 배터리 이 그 소재 자체가 실질적으로 전액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그 산업들이 전부 다 발달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 안에는 보면 이제 디스플레이나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이쪽으로 다 들어가요. 단순히 2차 전지만 전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반도체나 이쪽으로 전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협력사가 실질적으로 지금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하고 삼성 디스플레이, 자 보시면은 이 협력사들이 나와 있는데요. 보통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이 삼성 여기에다가 이제 납품하는 주 업체예요. 우리나라 전액에서 1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9위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큰 회사라는 뜻입니다. 자, 삼성에다가 이 반도체에 대한 전액을 투자를 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쪽으로는 삼성과 LG 여기에 모두 다 투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협력 관계이죠. 투자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보세요. 우리나라의 3사 다 갖고 있고 테슬라까지도 다 전부 다 협력사로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얼마나 큰 기업인지 아시겠죠? 이런 기업이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대요. 자, 그래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자, 그러면 그 급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단순히 1분기 실적이 안 좋았어요. 경기가 어려웠잖아요. 반도체 안 좋았죠. 디스플레이 안 좋았죠. 2차 전지 안 좋았죠. 당연히 실적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중국의 영향이 컸어요. 왜냐하면 중국에다가 40%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40%가 중국 비중이었는데 자, 비중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번에 IRA 법안이 통과되면서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주가 돼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미국에 대한 비중 확대를 늘리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이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경기가 좋아지면 뭐에다 투자해야 된다?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다 투자해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새만금에다가 투자를 4,400억 이상을 투자를 해놨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요. 자, 제가 재밌는 이 도표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 재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 이 해당 기업의 재물을 보시면 매출액이 확실히 줄었어요. 이번에 보시면 급락을 보였던 게 이 매출액이 줄어섭니다. 이 매출액 보시면은 이게 거의 지금 엄청나게 줄었죠. 매출액 자체가. 근데 매출액이 줄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금 자산을 보세요. 유동자산. 유동자산은 자,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한 달 이내에
빚을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현금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통 유동자산이라고 하고요. 비유동자산은 한 달 이내에 굳이 현금화시키지 않는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자산을 얘기하는데요. 현금 자산이 지금 보세요. 얼마나 크게 늘어났는지. 현금 자산이 이렇게 크게 늘어났으니까 이번에 뭐를 했냐면 해당 종속 회사를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이 새만금에다 투자했던 회사 있죠. 이게 이제 종속 회사예요. 이 LFP 배터리의 핵심 소재를 지금 연구 개발하는 회사란 말이에요. 여기 이 자회사를 전부 다 지분 투자를 확대했어요. 이게 매출액이 급감하고 나서 나온 5월 달에 발표한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현금성, 이렇게 현금 자산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현금 자산이 많이 있던 게 금융 수익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해당 기업이. 근데 우리가 판단했던 거는 매출액이 감소했단 말이에요. 매출액이 단순히 감소했으니까 이게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이렇게만 보고 판단한 거예요. 근데 금융소득이 많이 발생했어요. 물론 이건 의미가 달라요. 금융소득이라는 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매출 영업이라는 거는 꾸준히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야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악재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하락한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앞으로 하락할 것이냐 앞으로 올라갈 것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가 실질적으로 이 투자를 늘리고 있는, 그리고 이 탄탄한 자본금을 통해서 이 회사의 지분의 91%를 확보를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새만금에다가 투자를 저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과연 이 기업은, 자 보세요. 삼성이 좋아질 거라고 보시나요? 나빠질 것이라고 보시나요? 삼성은 좋아질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정부에서 나올 때 최근에 나왔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네. 지원한다고 나오나요? 하향한다고 반도체 나오나요? 지원하겠다고 밝히죠. 지원한다고 발표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해당 기업이 들어가고 있는 소재, 기업이 어디다? 자, 첫 번째, 삼성. 기업이 아니라 섹터가 어디다? 2차 전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반도체. 근데 거기에 다 뭐가 들어간다? 전해액이 들어간다. 그 전해액이 들어가는데 그 전해액을 하는 회사다. 그리고 이번에 투자를 늘렸다.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일만 남았다 해요. 원래 한 번도 적자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적자를 봤는데 이런 자리면 저는 투자 안 해요. 근데 적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1분기 이번에 적자가 좀 너무 안 좋게 나온 거예요. 1분기 매출이 안 좋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급락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업이 앞으로 성장성 보세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투자하는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 2차 전지 전해액 관련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전해액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 1위 기업이라고 하고요. 세계에서는 9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성장성도 너무나도 좋고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다시피 현금 자산이 늘어난 기업이기 때문에 재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앞으로 주목해보기 좋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기업이 궁금하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어플 키시고 화면에 가깝게 스캔하시면 저희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방송 시간이 7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사실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을 하다 보면 방송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매주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방송이 없는 날에도 전문가님께서 개인적으로 방송을 키셔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방송이 없는 날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지금 2차 전지 전해액 관련주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사실 방금 차트가 나왔는데 2차 전지 관련주라고 하기에는 너무 낙폭이 크더라고요. 네, 맞죠. 사실 2차 전지라고만 하면 올라갔는데 이 종목은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매출액이 줄어서인가요? 네, 단순히 악재가 하나입니다. 그냥 이번에 1분기 매출액이 너무나 급감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실망감으로 하락을 강하게 해놓은 모습인데요. 일단은 제가 확실하게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도 다우 이론을 설명을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대부분의 전문 투자자들은 공포와 침체일 때부터 점점 매집해 나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공포와 침체가 지금을 지나서 침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주가의 흐름이다. 그리고 나서 침체 이후에는 뭐가 나오더라? 상승이 나오더라.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뉴스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긍정적인 이슈들이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거 걸르고 봐야 돼요. 그때가 이제 개인들한테 넘기기 좋은 시장인 거예요. 오. 근데 보통은 기사 좋은 거 나왔다고 막 그것 때문에 계속 사모은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안 좋은 기업인데 그런 기업들이 재물을 보는 이유, 이 회사가 주요 제품이 무엇인지를 보는 이유, 협력사가 어딘지를 보는 이유가 이거예요. 결국은 내가 싼 거를 매집을 하고 싶은데 어떤 게 싼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 원래 재무가 좋았느냐를 보시고 그게 왜 감소했느냐를 보고 그리고 앞으로 증가할 수 있는 요소가 보시고 그리고 이 기업이 지금 점유율이 어떠냐 그리고 협력사가 탄탄하느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시면 돼요.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상대방이 그 협력하고 있는 업체들, 이 업체들이 앞으로 상승을 할 것이냐 하락을 할 것이냐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이 자 삼성하고 LG 자 망할 거라고 보십니까? 앞으로 상승할 거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올라가겠죠. 당연히 올라가겠죠. 네. 자 그러면 거기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당연히 올라가겠죠. 네. 뭐가 두렵죠? 아. 저는 단순해요. 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주가가 너무 급등을 했다? 네. 그때는 저는 공포스러워서 못 사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2차 전지주 중에서 이번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급등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전문가님께서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이제는 내려갈 수 있고 전문가님을 오늘 종목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저는 확신하죠. 정말요? 네. 그리고 저는 에코프로 시리즈에 대해서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이게 네. 사실상 제가 한 시간만 더 있다면 또 에코프로 시간이 시리즈에 대해서 부족하네요. 제가 진짜 1시간 동안 에코프로 시리즈만 파드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내부적으로 거론되어 있는 12 전환사채부터 해서 지금 제가 다음 주에 전환사채에 대한 얘기도 해드릴게요. 신주인 이수권하고. 왜냐면 주식을 하면서 전환사채하고 신주인 이수권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업들이 어려울 때 그 전환사채하고 신주인 이수권에 보통은 다 그걸 통해서 이 자금을 조달한단 말이에요. 투자할 때.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기업은요. 신주인 이수권하고 전환사채도 발행을 하지 않고 직접 현금으로 투자한 거예요. 왜? 현금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땡겨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12 전환사채라든지 BW 신주인 이수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결국은 이거 채권 발행해가지고 땡겨오는 거예요. 투자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 전환권 주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찌됐건 돈을 빌려와서 이거를 그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해당 회사는 자금 자체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그냥 직접 투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요. 그만큼 탄탄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매출 1분기 안 좋다? 이거에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차트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또 부족해졌어요, 전문가님. 네, 그러니까 제가 노란톡에다가도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한테 그냥 뭐 얼마에 사세요, 얼마에 이런 거 안 해요. 이 기업이 뭐라는 기업이고 재무적으로 어떻고 그 다음에 이게 왜 앞으로 증가할 것이고 협력업체가 어디고 이거 진짜 꼼꼼하게 자세하게 남겨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단순하게 제가 뭐 이거 사세요 이거 아니라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드리니까 꼭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데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전문가님이 시간이 너무 부족하셔서 못다한 이야기는 노란톡방 안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휴대폰 카메라 어플 키시고 여기에 가깝게 비추시면 저희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타고 입장해 주시면 전문가님과 방송이 없는 날에도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